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면서 독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태영호 공사가 언급한 그 장면부터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8일, 얼마 안 된 거예요. 비건 대표가 마침 한국에 와서 닭을 먹었던 그날이에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테라스라고 하나요? 이 발코니라고 하나요? 발코니. 공중에 떠서 뭔가 군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과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북한 당국자들, 특히 최고존엄이 이런 발코니 위에서 뭔가 박수를 보냈던 영상들은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언급하면서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성장한 김정은이 왕이나 왕족이 일반 관중들과 휩쓸리지 않고 발코니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대단히 멋있어 보였던 모양이다. 그거 부러웠나 보다 라고 하면서 2015년 북한 장룡식이 영국 로열 앨버트 홀 등 발코니 구조를 연구한 걸 보고 이 친구가 왜 그러나 했는데 오래전부터 김정은은 발코니에서 공연을 관람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면서 민중과 멀어진다는 비난 때문에 발코니를 좀처럼 이용 않는데 항상 경호에 신경 쓰면서 특별히 발코니를 이용하던 링컨 대통령은 오히려 발코니에서 암살됐다. 박지원 차장, 이 무슨 의미예요? 일단 발코니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발코니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봤었던 북한 영상이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 영상을 봐도 이 보통 극장 같은 데는 좌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좌석에 다 똑같이 앉아 있고 중앙에, 앞줄 중앙에 아니면 그 좌석 중앙에 이제 뭐 주석이나 위원장이 앉는 그런 형태를 주로 취하는데요. 저렇게 이제 김정은이 이번 8일에 공개된 건군절 행사에서는 김정은이 발코니 위로 올라가서 아래 군 간부들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온 거죠. 예. 이거는 어떤 데서 많이 본지 아시죠? 보통 유럽에서 그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왕실 같은 데서 뭐 새해 첫날이나 아니면 여왕 생일날 이렇게 발코니 같은 데서 일가족이 나와서 손을 흔들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반영해서 아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영호 공사는 아마 김정은이 그전에 어버이 흉내를 냈다면 지금은 왕 흉내를 내려는 것 같다. 왕 흉내.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권력에 더 도취가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발코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경호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트여 있으면 경호하기가 훨씬 쉽겠죠. 예. 여러 다 트여 있으니까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경호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가도 만약 가게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호하기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링컨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암살을 당했거든요. 예. 2층 발코니에서 이렇게 누가 이제 들어가서 암살을 하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권력이 도취가 된 듯하지만 발코니가 오히려 더 암살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걱정한 겁니까? 아니면 저러다가 암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의 좀 행보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북한 얘기 나와서 최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은 과연 우리의 적인가요? 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많이 결과가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답했던 초등학생들이 2017년에만 해도 41%, 2017년은 가장 높았네요. 최근 들어. 그런데 5.2%로 올해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은 독재라고 답했던 사람들이 49.3%였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번엔 26.7%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은 한민족 통일이라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이 8.6%에서 24.9%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2017년 작년까지는 김병민 박사님 우리 초등학교 초딩들이 북한은 적이다. 절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5%밖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2017년 같은 경우는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대에 올라서
화염과 분노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었고 전쟁의 일촉즉발의 시기에 다가왔다라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인식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은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6월 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들이 초등학생들도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군인들에 대한 인식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우리가 올 초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고 하면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의 주적은 미세먼지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미세먼지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건데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도처에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무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도이치코에서 수차례 보도했지만 연평도를 비극해서 포문을 닫겠다고 해서 닫지 않았던 모습까지 우리가 다 확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민족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적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평화가 혹시 자칫 잘못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안보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만약이라는 한치의 삐그덕거림이 있는 순간 대한민국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모든 일들에 대한 방비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북미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북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